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아까 그 썰 보내주신 우리 서예 선생님께서 경험담을 또 보내셨습니다. 2개예요. 경험담 보내주신 우리 서예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네네, 맞습니다. 이 경험담 보내주신 거는 대치동. 일반 학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장 교육열이 취한 강남 8학군, 강남구 대치동. 거기서 이제 경험하신 얘기입니다. 강사를 하며 느낀 점. 첫 번째, 우리 학원에도 월 5천 이상은 우습게 버는 유명 강사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평소에 잘 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제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가려 노력합니다. 화려한 언변, 정확한 발음, 호소력 있는 목소리 등 여러 장점들이 있으시지만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학원은 그렇습니다. 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변수가 적어지고 시간 관리가 오히려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제가 각각 다르지만 시간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약간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는 부모님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을 보면 행동에 있어서 보편적인 특징이 있고 부모님들의 직업에도 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도 유전이니 부모님이 의사나 변호사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형님과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자세히 제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대치동 강사분이니까 월 5천이 아니라 1억 이상 버는 분도 있겠죠. 네. 잘 되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게 있어. 근데 이 강사라는 게 생각보다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이제 소위 소문없이 없어질 수 있는 곳이 강사분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아웃풋을 땡겨서 존버에서 나오는 게 제일 최고다 생각합니다. 이 강사받은. 왜냐하면 계속 이쪽으로 이제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잘 되는 분들은 5천만 원 이상. 이분들은 사실 일반 월급쟁이라고 하기보다는 프리랜서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강사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 썰도 잘 풀어야 돼요. 저처럼. 예, 썰도 잘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분들이 좀 잘하시는 데가 대치동 강사분들 저 썰방 할 때 도움이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서예 선생님? 썰방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유명한 스타 강사분들 영상을 다 봤어요. 그분들이 영상을 봤던 게 좀 도움이 됐어. 썰 푸는데. 그분들이 한 번씩 이제 수업이 좀 지루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학생들이 좀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썰을 푸는 게 있어요. 정말 잘하는 강사분들 보면 수업만 딱 나가지 않습니다. 수업만 이렇게 1시간 내도록 나가죠. 수업하다가 얘 좀 졸리겠다. 기다리시면 그때 한번 썰 풀다가 다시 수업 가고. 네. 이 완급 조절을 정말 잘해요. 아마 서희 선생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하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너무 진도만 쫙 나가면 금방 지쳐요. 학생들이라고 치면.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고 그러다가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좀 썰 풀고 그러다가 학생들이 좀 이제 긴장 풀리고 좀 졸음이 좀 싹 가시면 다시 수업 나가고. 이거 선생님들이 잘 못하죠. 이게 교단에 계신 분들 잘 못하는데 강사분들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강사들은 약간 이 빌드업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대치동의 강사분들 유튜브에 영상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그 약간 좀 수업이 1시간에 치면 1시간 아니죠. 50분이죠. 50분이면 한 20분하고 한 4, 3분 썰 풀고 20분하고 3, 4분 썰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건 강사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업 내용과 연관되는 썰들을 많이 풀어요. 수업 내용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연관되는 것들. 그래야 이제
이 강의하는 효율이 더 뛰어나잖아요. 수업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수업과 연관되는 어떤 주제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으면 재밌으면서 수업 들었던 내용이 같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끄집어내는 게 그분들의 좀 재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그냥 잘 가르치는 분도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뭔가 특징을 살려면 잘 가르치면서 재미있게 가르치고 썰도 잘 푸는 사람, 네, 잘 웃기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유명한 강사분들 보면 재밌어요. 일반 방송인들보다 더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뭐, 그, 비단 수능뿐만 아니라 노량진 공무원 강사분들도 인기 많은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으니까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강사 시장에서는, 교육 시장에서는 그냥 잘 집어주고 잘 가르쳐주는 사람 널렸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뭔가 좀 특색을 가지려면, 남들한테 없는 걸 만들려면 바로 그런 어떤 거냐면 재미있게 하는 것들, 좀 지루하지 않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대중교통 이용한다. 근데 이거는 강과 강인 것 같아요. 서해 선생님. 강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돈 많은 강사분들은 매니저를 고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매니저를 고용해서 세단에서 이제 타고 출퇴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강사마다 달라요. 이거는 아마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지, 대치동에서 돈 잘 버는 모든 강사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유명하신 분들 슈퍼카 몰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슈퍼카 몰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는 수행기사 따로 붙어가지고, 매니저가 따로 붙어가지고 스케줄 같은 얘기하면서 좀 이런 시간에 출퇴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뒤에 타고 뭐 벤츠 S클래스 같은 거 타면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학원과 가장 가까운데 원룸과 오피스텔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강남 근처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상주하면서, 왜냐하면 왔다 갔다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강사 생활에는 피곤하잖아, 이게. 강의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 보니까 집에 가는데 왔다 갔다 시간 소비하면 안 되니까 가장 가까운 동선 안에 있는 이제 그 대치동 근처에서 이제, 아니면 강남 안에서 온민이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이제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인데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냥 돈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런 분도 있어요. 돈 많이 벌어도 안 쓰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그렇다고 뭐 남들한테 뭐 있는 척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 한국 사회에서 막 돈 자랑하면 이제 똥파리 같은 사람도 많이 꼬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보통 사람인 척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내 생각이 그럴 거예요, 세승님. 님이야 저분들이 5천 이상 뭐 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굳이 다른 데 가가지고 내가 5천 이상 번다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분들 수입이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강사분들 억대 연봉 번다고 자기가 뭐 이만큼 이거 뗄 거 뗄 거 다 이거 이만큼 번다고 딱 자신있게 원천 징수까지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분들이 뭐 이미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만큼 번다,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굳이 다른 데 가가지고 나 5천만 원 번다, 이거 해가지고 이만큼 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업하거나 수익이 많은 분들이 굳이 수익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굳이 티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 선생님.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굳이 대중들한테 노출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이 강사 쪽도 스타 강사분들이 많다. 스타 강사분들 그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이고 개인이 어떤 유튜브 계정도 있고 인스타 계정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약간
관종기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도 이렇게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노출되고 남들한테 뭔가 비싼 차 내가 타고 다니는 거 티나고 이런 것들이 괜히 내가 막 잘못 행동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강사만 하고 나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티 안 내고 지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강사마다 다른 생각이 들어요. 강사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는 부모님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보통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더라. 이거라는 겁니다. 100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우리 그 서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 사교육계 거장이신 대부인격의 우리 선주희 회장님이 예전에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그 어떤 동영상이냐면 공부라는 건 절대적인 거는 유전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보통 노력을 해도 타고난 사람이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유명한 대학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는 대부분 유전적으로 발달한 애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 특히 공부에서 높은 위치까지 간다는 것은 노력도 있지만 이 공부 머리에 대한 유전이 크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거든요. 물론 뭐 구급 같은 일반적인 시험 뭐 내가 말하는 거 공부를 통해서 뭐 보통 머리는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이 봤을 때는 그런 말 해요. 뭐 명문대 가신 분들도 타고난 애들 보면 부럽다고.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발군이 그냥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책을 한번 보잖아요. 한 번 딱 봐. 그럼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해요. 완전 인간 복사기처럼. 책을 한번 쑥을 쳤는데 그 내용을 다 알아. 아니 우리 공식 같은 거 있죠. 한 번에 바로 딱 기억쳐요. 한 번, 두 번. 그게 타고난 거거든요. 특히 이런 스카이나 뭐 소용고, 석가포, 석가포는 아니면 이치한약수 이런 쪽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좀 타고난 분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중경외시 권동은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이제는 인서울도 이제 뭐 취업 분야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야에서 이제 뭔가 좋은 분야로 가는 것이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시기 말해서. 뭐 이건 교육적인 분야에서 그렇 물론 이제 인서울 대학이 좋긴 한데 이제는 이제 뭐 대학교 간판뿐만 아니라 전공이 중요한 시대니까 전공.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서용고보다 요즘에 보면 서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학원이나 고등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 가보면 뭐가 딱 달려있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올렸는데 요즘 어떻게 올리는지 아십니까? 의치 한약 계열 합격자 먼저 올려요. 제일 상단에 올려요. 요즘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서울대 몇 명 올리는데 요즘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의학 계열 합격자 먼저 올려요. 의학 계열 합격자 해가지고 의대 몇 명. 네, 이거 바뀌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치과대학 몇 명, 한의대 몇 명, 이래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공학계열 합격자 몇 명, 이렇게 다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 측에서도 이제는 좀 이제 학교 입결이나 전공에서도 이제 어떤 학생들이나 이제 취업 분야가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대학교 간판으로 이렇게 쭉 올리지 않아요, 주세우기. 물론 서울대가 좋긴 해요. 서울대 스카이가 좋긴 한데 요즘 의치 한약수도 입지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아무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란다는 건 뭐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냐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경의 공동도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보통 저분들 저 부모님들 보통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목표는 대부분 의치안약수가 많아요. 의치안약수. 제가 그 강남 8학군 이제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이 의치안약수면 자녀도 무조건 의치안약수도 보내려고 한다고. 자녀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거 강압적인 교육을 많이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전문직이도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 부모님은 잘 없다고 들었어요. 보통 자기가 했던 가업을 전공을 자녀들도 이제 고스란히 이제 똑같이 가지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의대도 그렇고 변호사 법조계도 그렇고 좀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잘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